여러분, 자산 대폭락이 일어난다. 그래서 돈 많은 큰손들도 지금 현금을 쌓는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산 대폭락은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9일까지입니다. 올 들어서 세계 채권 증발액을 보면요.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이경입니다. 1760조입니다. 이경 1760조. 참 경이란 단어를 참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상황이 참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니혼게이자의 일본 경제신문에서 분석해서 말입니다. 기사를 쓴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채권 가치라고 돼. 채권 가치. 채권 가치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특히 2020년에 들어와서 거의 폭락이죠. 거의 폭락입니다. 그 폭락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1년 말에 보면 채권은 140조 달러예요. 채권은 140조 달러. 그러면 17경 9,200조 정도 됩니다. 17경 9,200조. 이게 지난 9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140조 달러가 123조 달러로 떨어집니다. 123조 달러로 떨어지니까 17조 달러가 떨어진 거예요. 그 규모가 17조 달러가 이경 1760조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게 여러분 채권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인식을 못한 듯 보여요. 채권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당장 주가가 폭락하고 주가는 조금 인식을 하고 있죠. 또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고 금값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은 아직도 버티고 있고 그죠. 주식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나는 투자 안 해. 이래서 관심이 없고 이러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자산의 대폭락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채권이 이 정도 증발됐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증발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 정도 증발이 된 것은요. 지금까지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그야말로 채권이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요. 이미 말입니다. 금융위기가 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해요. 지금 보험사들도 난리잖아요. 그죠? 보험사들도. 왜냐하면 채권의 평가액이 떨어지니까 그죠? 자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험사들도 난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채권을 우리 개인은 많이 안 사지만 많은 보험사들은 많이 사거든요.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채권의 금리가 쭉 올라버리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락하잖아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의 평가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 보험사에서 또 금융권에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산 데는 지금 사실상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중에 민간에 있으니까 이게 쉬쉬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자금을 받아서 펀드 자금들 있잖아요. 채권에 투자한 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세세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만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의 가격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채권에 투자한 것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예, 이게 서서히 지금 수면 아래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펀드를 투자한 사람들, 또 펀드들 중에 헤지펀드나 기관투자가들 중에 말입니다. 채권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헤지펀드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충격들이 굉장히 커질 거다. 저는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부터 먼저 폭락을 했어요. 채권부터. 그 다음이 주식입니다. 주식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지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잘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주식만 보니까 뭐 한 20% 떨어졌다. 아직도 뭐 2600선인데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 조금 된 진한 붉은색이 여러분 주식입니다. 보면 주식 시가총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2021년 말 주식의 전세계 시가총액은요 121조 달러였습니다. 121조 달러. 그런데 10일로 내려오면 10일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100조 달러로 쪼그라들었어요. 시총이 무려 말입니다. 채권액보다 더 많이 날아갔습니다. 21조가 날아갔습니다. 21조. 불과 5개월 사이에 지금 시총이 21조가 증발했다는 겁니다. 2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2경이에요. 2경. 2경 6,700조입니다. 2경 6,700조.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통화 정책의 기조가 변하면서 채권이 박살나고 주식이 또 박살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산의 폭락이 그래서 제가 대폭락이라고 달았는데 대폭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가 있습니다. 하나 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루나코인이 폭락하고 테라코인이 폭락하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고점 됐을 때가 비트코인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최고점이 68,990달러입니다. 68,990달러.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30,500달러입니다. 아무리 적게 떨어졌다고 잡더라도요. 이거 거의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50% 이상. 그러면 채권의 폭락보다가 주식의 폭락보다가 암호화폐의 폭락이 더 컸다는 이야기잖아요. 암호화폐의 폭락이. 그러니 자산의 대폭락이란 말이 지금 틀리지 않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금을 쌓아야 된다. 기회가 올 거다. 경기가 침체되고 나아가서는 위기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위기 때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최강자다. 위기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제가 현금을 쌓으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실전 투자자들도 지금 현금을 쌓기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보면 블랙락이면 헤지펀드 최고의 헤지펀드죠. 여기에 링라이드 CIO면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Chief of Investment Office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블랙락의 CIO가 현금 비중을 50% 이상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 이상. 50% 이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투자를 극도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극도로 축소한다고.
사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이 자산 가격은요. 여러분도 다 들었다시피 everything 랠리라고 했습니다. everything 랠리. 모든 게 올라간다.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세 상승장이 지금은 저물고 있고요. sell everything이라는 이야기예요. sell everything.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대세 하락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자산 가격의 어떤 흐름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채권, 주식, 암호화폐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결국 부동산도요. 거품이 저는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도 대폭락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공급이 못 따라가요. 수요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변화 조짐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하체는 신고가를 때리고 있지만 강남 주변이나 혹은 수도권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합세 내지는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흐름은요. 흐름대로 갑니다. 흐름은 흐름대로. 경제라는 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흐름하고 반대로 간다.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의 개방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개방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외국인들의 ATM이라고 이야기하죠. ATM, 현금 인출기 대한민국 시장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개방이 굉장히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중국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요. 자산 거품이 꺼진다? 그것도 폭락이 아니라 대폭락 수준으로 지금 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조심하시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투자 자체를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내려쳐보고 가야 된다고요. 망치로 내려쳐보고. 망치도 작은 망치가 아니라 큰 망치로 내려쳐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지 안전 안 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는요 심각하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직함.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